안녕하세요. 네, 장애 인식 개선 강사 윤경아입니다. 여러분들과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네요. 네, 대면 교육을 통해서 만나면 같이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강의를 할 텐데 혼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또 재미없는 이야기지만 재미있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의 그 순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애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애 전반적인 이해, 그리고 두 번째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안에서 본 장애인 인권,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머지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장애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장애라고 하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장애물 굉장히 조금 부자연스럽고 복잡하고 권리적되고 그런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렇지만 우리 장애라는 그런 불편한 표현, 그리고 어려움이라는 그런 표현에 사람 인자를 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불편한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에서 있는 그 장애라는 표현에 사람 인자를 썼지만, 우리 그 장애인에 대한 그 정의를 여러 법들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상에서 규정한 장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법상에서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기간의 그 장애로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서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에 대한 정의까지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그 장애인에 대한 이제 정의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는 그럼 어느 정도나 될까 하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장애인 인구 5,100만으로 환산을 했을 때 보건복지부 통계상 261만 9천 명 이 정도가 장애인이라고 해요. 약 5%, 또 쉽게 설명하면 20명당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 많이 보셨나요? 우리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주변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사실 20명당 1명이면 작기도 한 숫자이거나 또 작지 않은 숫자이기도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장애 범주가 조금 넓어서 장애인들이 더 많이 만나지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 그렇게 되면 이제 장애의 그 유형 15가지에 대해서 이제 넘어가기로 하겠는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를 1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크게 두 개로 나누고요. 또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 장애와 내부 신체 기능 장애로 나눕니다. 외부 신체 기능 장애 같은 경우는 저같이 딱 이렇게 눈으로 봐서 장애를 가지셨구나 저분이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체 장애나 또 안면 장애, 내변변 장애, 시각,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그 외부 신체 기능 장애라고 하고요. 내부 신체 기능 장애는 우리가 딱 봐서는 알 수 없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분이 장애를 가지셨나? 나중에 알고 보니 장애를 가지셨대 하고 하면서 내부 그 내장 기관에 손상을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불편을 겪게 돼서 회복이 안 되시는 분들인데요. 여기에는 그 호흡기 장애, 심장, 간, 그리고 장루 요루 장애와 또 우리가 생소한 내전증이라는 그런 장애 유형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장루 요루 장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루 요루 장애가 생소하시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 소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그 소원이라는 영화에서 소원이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출소한다고 하는데 그 조두순 사건의 그 모티브를 둔 영화예요. 거기에서 어린 아이가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회복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너무 그 장기가 그 손상을 입어서 네, 그 인공 항문 그리고 이제 혼자 항문으로 이렇게 배출할 수 없어서 예, 그 인공 항문을 달고 그리고 이제 대변 주머니, 소변 주머니에 이렇게 달고 학교를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장애 유형이 그 소은이가 가진 장애가 장루율 장애예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죠. 밖에 나가서 일상생활 할 때 자꾸 그걸 갈아줘야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화장실만 가면 배출이 되는 그런 부분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장애이고요. 뇌전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간질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장애예요. 이렇게 장애 유형에 대해서 신체적 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크게 우리가 정신적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에는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 그리고 정신 장애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이제 배울 것도 많지만 장애에 대한 그런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고 이런 장애 유형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후천적 장애와 선천적 장애 중에서 어떤 장애가 더 많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됐어요. 20살 때 학교를 가다가 교통사고로 제가 이제 망막박리라는 병명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차와 제가 누가 더 빨리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건너편에 버스를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네, 저쪽 사선에서 오던 그 택시와 저가 중간에서 만나게 됐죠. 제가 너무 자신감 그리고 늦지 않으려고 너무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거리 측정이 안 된 상태에서 저는 하필이면 다른 데가 고장이 나지 않고 제가 시각의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망막이 떨어져서 제가 망막에 상이 맺히지 않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장애를 가지고 네,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장애 그 선천적 장애, 후천적 장애를 나누는데 어느 게 맞냐고 제가 맞냐고 질문을 했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넘어갔죠. 네, 저는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있고요. 선천적 장애보다 후천적 장애가 더 많다. 90% 정도가 후천적으로 장애가 유발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게 장애에 대한 올바른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의 용어를 바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인권의 인권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들을 그럼 뭐라고 하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을 정상인? 일반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정상인이면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분들은 비정상인일까요? 그리고 일반인이라고 또 지칭을 하면 장애를 가지는 분들이 뭐 특별하고 특수할까요? 네, 그렇게 이렇게 아주 고민스럽지만 장애인이 반대는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비장애인이 올바른 표현이고요. 또 우리가 또 가끔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절름발이 행정, 한동안 부실행정을 절름발이 행정이라고 해서 또 지체장애인들을 약간 비하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아직도 매스컴에서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뭐 깜깜이 확진자, 네, 이런 표현도 하죠. 깜깜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깜깜이 하면 네, 저희들이 가끔 시각장애인들끼리 모여서 우스갯소리를 하다 보면 우리 깜깜이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데 깜깜이 우리끼리 뭐 서로 뭐 장님 뭐 봉사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보다 깜깜이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그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 코로나 위기 때 깜깜이 확진자 이런 표현보다는 잘 알 수 없는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깜깜이라는 표현을 할 때 괜히 시각장애를 좀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네, 보여지곤 합니다.
그리고 벙어리 장갑이나 이런 것들도 또 예쁜 표현들로 뭐 손모아 장갑 정도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바른 표현으로 장애를 지칭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뭐 장애를 앓고 있다는 그런 표현도 좋지 않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우리가 숨가쁘게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해보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지 말라는 그런 법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뭐 사법이니 행정이니 재화나 용역, 서비스, 문화 이런 곳에서 다양한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고 장애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나 이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정해졌습니다. 편의상 장차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장애인 차별 장차법에서는요 어떤 차별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처음에는 직접 차별, 그리고 두 번째 간접 차별, 그리고 광고에 의한 차별, 마지막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의 거부에 의한 차별, 이런 차별들이 있어요. 이런 차별들이 뭐 하나하나 일일이 살펴보면은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간단한 얘기를 하나씩 넘어가겠습니다. 직접 차별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차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이 가끔 지체장애인들이 그 식당에를 가시려고 하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이제 접근성이 있는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 하면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오시면 우리 식당에서 이렇게 장사하기 힘들고 좁아서 안 돼요 하고 거부를 하고요.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제 집을 계약을 하려고 결혼해서 집을 계약을 하려고 했을 때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니까 그 집을 빌려주려고 하셨던 집 주인께서 임대인께서 장애인이라고 시각장애인이라고 불리면 안 된다고 우리 집 안 된다고 하면서 집을 임대해주지 않았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밖에 뭐 많은 그런 장애인 직접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하는 거는 또 제가 또 괜히 한 뿌리 몇 뿌리가 될 것 같아서 다음은 이제 간접 차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간접 차별이 그럼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간접 차별을 하나? 간접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 이런 거죠. 어떤 기회는 주지만 조건을 맞춰주지 않는 그런 거예요. 우리 청각장애인들이 예전에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기업에 이제 입사 원서를 냈더니 토익 점수를 요구하고 토익 점수를 받지 않으면 탈락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연 이것이 공평할까요? 다들 들으시는 분들이 아우성을 치시죠? 아니라고 하시죠? 다들 자꾸 다 들려요. 근데 정말 그거는 불공평해요. 왜냐하면 청각장애인들은 들을 수 없지만 그 듣긴 평가가 주가 거의 반 정도 이상이 되는, 반은 아니죠, 전부 다죠. 네. 그 아무리 열심히 찍어도 4분의 1 확률밖에 안 되잖아요. 좋은 점수로 입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청각장애에 대한 그런 간접 차별이에요. 기회는 주지만 조건을 맞추지 않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간접 차별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광고에 의한 차별은 이제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분리 배제 거부를 유도하는 그런 광고들, 이런 것들이 이제 광고에 의한 차별이고요. 또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은 같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 이제 그 관공서나 이런 곳에 동행인을 같이 가야 되는데 동행인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나, 또 아니면 우리 시험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조건에 맞는 그런 컴퓨터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죠. 이런 것이 정당한 편의 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입니다. 이렇게 이런 네 가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실 차별이라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누구하고 똑같은데 누구와 이유 없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쳐다보고
이상하게 이제 분리 배제 거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차별인데 어떤 그 차별이 똑같은 어떤 상황에서 또 열과 우를 가려가지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이렇게 바라보았을 때 네, 누가 더 열등해 보이나요? 제가 장애인인데 저가 열등해 보이시나요? 네, 사실은 저는 예전에는 그 차별을 받아서도 어떻게 제가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일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별을 받았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지혜롭게 장애인들이 해결해야 되고 이런 장애인들이 지혜롭게 해결하기 전에 같이 하는 비장애인들이 또 불쌍한 시선 그리고 또 열등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마음들이 하나하나 시선들이 모여지면 이런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는 법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고용 시장에서도 장애인의 그런 고용의 문제에서도 굉장히 장애인들이 많이 차별을 받아요. 그래서 법으로도 장애인들을 고용하라는 그런 내용들 의무 고용 제도가 핵심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라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제정이 됐는데 여기는 장고법이라고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장고법에서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을 이제 어느 정도 고용을 해야 되냐? 그럼 3.4%예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는 50인 이상 3.4%고요. 또 민간 기업에서도요. 50인 이상의 경우에는 3.1%를 장애인을 고용을 해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이 이제 의무화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장애인들이 이제 여러 성공 사례들이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고 또 함께 하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장애인들을 잘 고용하는 3.1% 이상인 민간 고용, 의무 고용 3.1%를 넘어서는 고용에게는 고용 장려금의 형태로 그리고 3.1% 미만인 미만으로 고용한 기업에게는 민간 기업에게는 또 부담금의 형태로 장애인을 이제 고용하지 못한 거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 이렇게 해서 장애인을 잘 고용하는 기업주들에게는 이런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기업주에게 또 다른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목만 읽고 이야기를 할 텐데 장애인을 잘 고용하면 지금과 같이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주고요. 그 다음에 시설이나 이런 환경을 개선할 때는 저리로도 융자를 해주고 또 세제 혜택도 줍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기업들에게 또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주어지고 또 그럼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나? 근로지원인 제도, 장애인들이 핵심 업무를 하고 부수 업무를 옆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근로지원인들이 옆에 또 가서 일을 도와주시고요. 그럼 제가 지금 제가 이제 열심히 가지고 다니는 이 보조공학기 이런 것들도 지원이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매일매일 제 몸과 같이 함께하는 전자 단말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또 지체장애인들에게는 그 작업대, 높낮이 조절되는 작업대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화상 통화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장애인 보조 공학기기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 근로지원인 제도나 이제 장애 보조 공학기 지도, 그다음에 취업 알선하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직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터로 갈 수 있도록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많은 지원들을 장애인들에게 해요? 하고 여러분들이 조금 그러실 것 같아요. 모든 세제 이런 것들 우리 피땀 흘려 내는 세금들을 왜 장애인에게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나 궁금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후천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장애 유형에서 보고 또 우리가 장애인
장애인들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어느 때 장애를 많이 가지게 되냐, 어느 연령층에서 장애를 많이 가지게 되냐 하면은 50대, 60대, 70대로 갈수록 장애 그 유발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점점 접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건강하게 살아가면 다행이지만 또 나이가 들면서 수면 연장에 이어서 나이가 많이 들면 어딘가 고장이 나잖아요. 저도 얼마 전부터 막 고관절이 잘 안 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 생겨요. 이런 상황들이 여기저기 고장이 나서 장애를 가지는, 우리가 앞으로 뭐 잠재적인 후천적 장애를 가질 그런 요인들이 있다. 이런 겁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점점 노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갈수록 우리도 또 아플 수 있고 또 장애를 만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이런 안전장치들이 우리 그 지인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신들이 살아갈 수 있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으로, 어떤 일을 만나도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장애인에 대한 지원 정책이나 아니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아깝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파트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에티켓에 대한 설명을 할 거예요. 우리가 장애인들을 바라보았을 때 나와 다르다, 나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않고 누구나 또 평등하고 똑같이 바라보는 그런 마인드들을 가지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에티켓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체장애인들을 많이 만나실 거예요. 지체장애인들과 이제 만나실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은 뒤에서 밀거나 갑자기 뭐 제가 밀어드릴게요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분들에게는 그 앞에 출입문 같은 경우에 출입문 앞에서 문을 잡아주시고 그분들이 지나가실 수 있도록 문을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배려가 되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탈 때 우리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그 휠체어를 타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휠체어 장애인들에게는, 이용 장애인들에게는 굉장히 한층도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이 뭐죠? 굉장히 그 히말라야 산맥, 그보다 더 높은 게 계단이에요. 이용할 수 없는데 그분이 타실 수 있도록 혼잡한 곳에서는 잠시 내려서 그분들이 타실 수 있도록,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음은 시각장애인이에요. 제가 시각장애인이다 보니 또 많은 얘기가 많지만, 또 시각장애인들에게는 항상 어떤 태도로 얘기를 어떻게 해주셔야 되냐면, 가까이서 인사를 나누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위치 설명이나 아니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기다 저기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몇 센치 앞이요, 아니면 몇 미터 앞이요, 왼쪽이요, 오른쪽이요, 그 시각장애인이 서신 그 위치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시각장애인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뭐 할 일은 많아요. 근데 또 생각이 났는데요. 시각장애인들의 가장 위험한 것은 그 출입문인데요. 출입문, 반쯤 열린 출입문, 비스듬히 열려놓은 문입니다. 모서리에 많이 다쳐요. 저도 가끔 싱크대 모서리에 이마를 찍기도 하고 광대뼈도 찍기도 하고 그래서 멍이 들곤 해요.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환경이 또 시각장애인들이 굉장한 무기와 위험 요소로 다가오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그런 사소한 것들도 이제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은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소통할 때 수화 통역사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고요. 그 청각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눈 맞추면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이 필담이나 또 아니면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 그리고 화상통화가 가능하면 화상통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하시면 돼요. 또 언어장애인에게 대해서는 끝까지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회의를 하러 갔는데 언어장애인 분들이
오셨어요. 그곳에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우리 이런 간단한 이야기도 정말 몇십 초에 걸려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끝까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고 또 이해를 하시고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한번 천천히 이해를 요구하시면 되고요. 또 들은 얘기를 정리해서 지금까지 내용은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셨나요? 하고 확인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많지만 장애인들과 소통하는 이야기들이 많지만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앞으로 다르지 않은 장애 유형의 그런 에티켓들 궁금하시면 전화를 주시거나 메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이야기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우리 앞으로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지금처럼 이해하는 교육을 통해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존중하고 함께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와 그리고 또 국가가 되었으면 해요. 코스모스가 한 송이 한 송이 봤을 때는 굉장히 여리고 굉장히 가늘가늘하지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모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코스모스가 좋은 이유가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굉장히 아름답고 또 그 코스모스를 바라보면 행복해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조금씩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인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다름이 있잖아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이 차이들이 서로 이해하고 어우러지다 보면 길가에 있는 코스모스처럼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행복한 사회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